79페이지 토지개발 사업 시행에서 1번 시행자 그러면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지정합니다. 잊으면 안 돼요. 지정권자 지정하는데 시행자는 공공시행자가 있고 민간시행자가 있으니까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는 공공시행자고 나머지는 민간시행자다. 주의할 것은 공공기관의 장과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국토부 장관에게 구역 지정 제한할 수 있지만 지방공사는 국토부 장관에게 제한할 수 없다. 그거 주의하시고 토지 소유자지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는 시행자가 안 되고 토지 소유자 그리고 조합은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만드는데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만듭니다.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조합 만들게 알고요.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전부 환지 방식입니다. 전부 환지 방식 원칙, 전부 환지 방식 원칙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정한다. 전부 환지 방식은 소유자 조합 그러면 주민입니다. 주민들이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소유자 조합은 주민들이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원칙은 전부 환지 방식이면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정한다는데 예외적으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지자체 등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인데 그 사유는 안 중요하니까 무시하고 2번 보면 시행자 변경이죠. 시행자 변경. 전정권자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첫 번째, 실시에 인가받고 2년 내 착수 안 하면 암기해야 돼요. 2년 내 미착수. 2년 내 미착수. 2번 행정처분으로 시행자 지정이 취소가 되면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 그러면 사업계에서 승인 취소하니까 시행자 지정 취소,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된다. 그때는 시행자 변경할 수 있고 세 번째 시행자 부도 파산으로 더 이상 사업이 어렵다 그러면 사업 포기할 수 없죠. 시행자 변경할 수 있고 네 번째 전부 환지 방식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1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안 했을 때 1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했을 때 그래서 2번, 3번은 이해가 가능하니까 1번, 4번 잡아야죠. 미착수가 2년. 2년 내 착수 안 했을 때 미착수 2년. 나머지는 1년. 그렇게 잡아요. 나머지는 1년. 4번이 지문 너무 기니까 미착수는 시행자 변경 사유에 미착수, 착수 안 한다. 몇 년? 2년. 나머지는 1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입니다. 조합입니다. 도시개발계획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지정권 인가받습니다. 첫 번째 토지 소유자, 두 번째 7명 이상, 세 번째 지정권자 인가받습니다. 지정권자 인가. 토지 소유자 7명 이상 지정권자 인가. 그게 전부 다 함정이면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 섞지 말고 7명, 5명 물어보니까 7명 신경 쓰고 지정권자냐 시군구냐 물어보니까 지정권자. 그런 내용 좀 잘 알아놔야 돼요. 그 안에 벌써 함정이 3개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인가받은 거 변경하려면 당연히 변경 인가 받아야 돼요. 변경 새로운 인가,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변경 받았는데 다음에 변경 신고한다. 어쩌고 저쩌고 나오겠죠. 조건부 해가지고 첫 번째 주된 사무소 소재 변경 신고, 두 번째 공고 방법 변경은 신고입니다. 1번이 마이너스 1번이 주된 사무소 소재 변경은 신고한다. 1번이 좀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옆에 3번 보게 되면 자 설립인가 신청할 때 자 주민 동의, 토지 소유자 동의받는데 면적 언제나 3분의 2 이상, 총수 2분의 1, 포인트는 와죠.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와 총수 2분의 1 동의받는다. 그러면 동의자수 산정법 첫 번째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자수 산정과 똑같다. 그 말은 첫 번째 면적 산정할 때 국공지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 두 번째 공유토지는 대표 공유자 1명, 집합건물이면 구분 소유자별로 1명.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납건물 후 집합건물 분할해서 소유자수 늘어났다. 공납건물 전 소유자 기준하고 증가된 데 포함하지 마라. 어쩌고 저쩌고 소유자가 변경되면 기존 소유자를 기준한다. 그리고 동의는 사유토지 먼저 받고 부족하면 국군관청 동의받는다. 그거는 똑같다는 얘기고 2번 토지소유권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동의 처리할 수 있다. 신청 전 동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처리하면 동의 처리에서 빼야 되고 3번 조합 설립 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샀어요. 동의했는데 내가 그 땅을 샀어요. 나는 그대로 동의한 걸 본다. 동의를 본다. 단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나도 동의 처리할 수는 있다 이 뜻이고요. 2번 이제 조합의 법조성, 조합은 법인입니다. 법인.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입니다. 공법상 민법상 그러지 말고 영리 비영리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입니다. 이 법이 규정이 없으면 민법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한다.
영리, 비영리. 비영리죠. 영리법인에 대한 일반법은 상법이고 비영리법인 일반법은 민법이니까 그래서 민법, 사단법인 규정을 따릅니다. 두 번째 중요합니다. 자, 이 조합은 주된 사항 소재 등기함으로 성립한다. 등기하면 성립하냐? 지정권자한테 인가받으면 성립하냐 물어보니까 등기하면 성립입니다. 등기하면 성립. 그 다음에 그 뒷말은 중요하지 않고 인가받고 30일에 등기하라 중요하지 않고 자주 등기하면 성립한다. 성립한다. 조합이 탄생된다. 법적 권리의무 주체가 된다. 이런 얘기요. 3번 이제 조합의 구성인 첫 번째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을 구해간의 토지 소유자. 동의하든가 말든가.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는 안 됨. 토지 소유자만 동의업에 관계없이 동의하든가 말든가 이 얘기요. 그 다음에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의해서 하나, 조합원은 보유토지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그 A가 잘 나와요. 꼭 나왔던 면적에 비례한 그러니까 비례가 아니고 평등한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습니다. 두 번째 공유토지는 공유자 동의받은 대표공유자 한 명만 의결. 원래 공유토지는 한 명입니다. 한 명. 그러니까 의결권도 대표공유자 한 명. 집합 건물인데 그러면 구분 소유자로 각각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는 각각 의결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주민의 의견 청취를 공론공걸 후 집합 건물 분할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자는 소유자 수에 포함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얘는 의결권도 없어요. 근데 조합원은 돼요. 조합원은 되는데 너는 의결권도 없고 소유자 수에 포함도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조합은 전가인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는 당연히 조합원이 내야죠. 조합이 공사할 때 들어간 돈은 조합원이 다 내요. 이익 나면 조합원이 다 가져요. 손해 나면 조합원이 다 또 안아야 돼요. 모든 건 조합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조합원은 경비 부담해야 되고. 자, 디귿 경비 부담 등에서 A. 자, 사업 비용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합원에게 경비 부가 징수할 수 있고 두 번째, 경비는 누가 얼마씩 낼까? 이거 따질 때는 위지면 터수리한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간 내에 안 내면 연체를 추가할 수도 있고 그나마도 안 내면 공사가 안 되는 경우 그나마도 안 내면 강제징수하는데 강제징수는 누구만 한다? 행정청만, 국가지자체만. 조합은 행정지 하니까 강제징수 못하죠. 그러니까 항상 특도시군구 징수 있다. 특도시군구가 대신 징수해주고 수수료 4% 받고 이제 임원입니다. 임원은 조합장 이사감사가 있어요. 임원은 조합장 이사감사가 있는데 자 임원은 그 말은 조합장 이사감사는 의결권은 조합은 이해해야 되고 의결권 갖는 토지 소유자 이해하고 이 말을 살살 바뀐다고. 조합장 이사감사는 의결권을 갖는 토지 소유자 이해하고 그리고 총회에서 선임합니다. 대의원회에서 못해요. 총회에서 선출, 총회에서. 그 다음에 이제 임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인데 첫 번째,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뭐 하는가?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총괄하고 총회 대의원 이사의 의장이 된다. 두 번째, 이사는 전가인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을 보호자고 조합 사무의 분장, 업무를 나눠서 본다. 세 번째, 감사는 조합의 사무, 재산 상태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그런 게 시험에 나와요. 상식으로 해야 돼요. 상식으로. 디귿, 리을은 특히 잘 나와요.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은 소송에 있어서 누가? 감사가. 조합장이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있어서는 누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소송에 있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중요하고. 리을,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 직원 하지 말고 또 다른 동네 가서 또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 해서는 안 됩니다. 비리 방지입니다. 결격사유는 금치단자, 한정치단자, 미성년자, 파산소 복권대자 연연자, 금고 이상의 형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받지 않게 올 경우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 이 공법은 전부 다 2년이에요. 2년. 결격사유는 전부 다 2년인데 우리 시험에서 묻는 것은 다음 중 이 도시개발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런 문제는 안 물어요. 그런 중개사업회고 공법은 금치산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조합원이 될 수 없다. 한정치상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조합원이 될 수 없다. 함정이 거기에 있습니다. 임원이 될 수 없다냐? 조합원이 될 수 없다냐? 결격사유가 뭐라고? 임원의 결격사유지. 조합원의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어쩐다고? 임원이 될 수 없다. 잘 나오니까 신경 써야 돼요. 임원입니다. 임원. 조합원을 살짝 바꾸나요? 조합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이 판명됐으면 당연 퇴임하는데 언제 퇴임하냐? 다음날 신경 써야 돼. 다음날.
그 다음에 대의원입니다.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에 둘 수 있다. 개인 점수. 개발법, 임의적, 도정법 필수. 개발법, 임의적, 도정법 필수. 개발법, 임의적, 도정법 필수. 개인, 개발법, 임의적, 점수, 도정법 필수. 개발법은 둘 수 있다. 도정법은 두어야 한다. 박스법은 도정법은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이면 대의원에 두어야 한다. 두어야 한다. 개발법 50명 이상이면 둘 수 있다. 유치하지만 그런 걸 바꿔야만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특징은 머리가 너무 좋아요. 이 머리 좋은 사람들 떨어뜨리려니까 웬만큼 내에서는 안 떨어져요. 다 합격해요. 다 합격. 그러니까 치사하게 그런 걸 바꿨네요. 둘 수 있다, 둬야 된다. 헷갈리는데 그래서 시험에 나와요. 개발법 50명 이상이면 둘 수 있다. 도정법 100명 이상이면 둬야 된다. 그리고 그 개발법은 의결권, 이 개발법 조합원은 의결권이 있는 애 없는 애 있으니까 개발법은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이면 둘 수 있다. 도정법 조합원들은 전부 다 의결권이 있어요. 도정법은. 그러니까 도정법은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정법이 글자가 많잖아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글자가 많아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도정법은 100명 이상이면 둬야 된다. 그 다음 니은 안중요거 대의원회를 왜 만들어요? 총회 권한 대행하려고. 왜 대행에 총회하면 되지? 총회하자면 조합원이 안 나오니까 조합원들이 안 나오니까. 국회 열자 그러면 안 나가잖아요. 똑같아요. 총회합시다. 안 나가요. 일을 못해요. 누군가는 결정을 해야 돼요. 총회 권한을 대행합니다. 누가? 대의원회가. 근데 이 5가지는 대행 못합니다. 대행하는 게 시험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못하는 거 못하는 게 무조건 대행 못한다. 뭔데? 게임 한정해. 지문 하나 나오면 무조건 대행 못해. 첫 문제에서는 한 문제 나오면 그거 암기해야지. 게임 한정해. 개발기술 변경. 임원 선출. 한디기 작성. 게임 한정. 정관 변경. 합병회사인데 해산. 청산금 지급이 완료되는 후 해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암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실시계획입니다. 실시계획이 뭡니까? 그럼 뭡니까? 시행자가 만든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계획서. 시행자는 공사하려면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지정권자한테 승낙받아야 돼요. 자, 이 실시계획, 사업계획서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3실이 나옵니다. 3실. 3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3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3년 되는 다음 날 구역은 해제됩니다. 두 번째, 실시계획은 개발계획 부합 그 말은 적합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지정권자 인가인데 1번 실시계획 작성 또는 변경하면 누구 인가받는다? 지정권자 인가받는다. 인가받는 게 변경하려면 변경 받는다. 단 어쩌고 변경, 경미한 변경 그러하지 않는다. 첫 문제 경미가 은근히 잘 나온다고요. 두 번째, 2번 신경 쓰고 국장인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작성 인가할 때는 시, 도, 대도시 의견 듣고 시, 도 이상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작성 또는 인가할 때는 시, 군, 구 의견 듣는다. 실시계획은 누가 만들어요? 시행자가. 누구 인가받아요? 지정권자 인가받는데 지정권자가 누군데 그러면 국장일 수도 있고 시도 대도시장일 수도 있고 그러면 국장이 지정권자다. 국장이 본인이 실시계획 만들 수도 인가할 수도 있다. 국장이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만들든가 인가할 때는 밑에 있는 시도 대도시 의견 듣고 시도지사가 작성 인가할 때는 밑에 있는 시군구 의견 듣고 얘는 누구 의견 듣고? 없지 저 혼자인데 자기 밑에 뭐 없죠. 쫄병이 없으니까. 국장은 시도 대도시 의견 듣고 시도지사는 시군구 의견 듣고 실시계획 작성하나 인가합니다. 그 내용 밑에 보게 되면 이게 어디로 가냐 하면 저기 주택법 가면 주택법에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누가 지정해요? 국장시도. 국장이 투기과열지구 지정빙가할 땐 시도 의견 듣고 시도가 지정빙가할 때 국장과 협의한다. 그쪽하고 이쪽하고 자꾸 아무 연관도 없는데 붙이려고 애를 쓴다고.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답으로 잘 나온다고. 암기해야 돼요. 국장이 지정권자는 시도 대도시 의견 듣고 실시계획 작성 인가하고 시도의사는 시군 의견 듣고 실시계획 작성 인가한다. 저기 주택법 투기관리로 가게 되면 국장이 투기관리고 지정변경할 때 시도 의견 듣고 시도가 지정변경할 때 국장과 협의한다. 안 헷갈릴 것. 고시입니다. 고시. 실시계획 인가하고 고시하면 자 실시계획 작성 인가 고시하면 고시 내용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 된 걸 본다. 실시계획에 인가하고 고시를 딱 했어요. 고시 내용에 이거 많죠. 고시 내용은. 근데 고시 내용에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들었더라. 그건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밑에 박스 실시계획 안에 뭐가 들어갔다? 지구단위계획. 그래서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지구단위계획은 작성한 것이 되고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지구단위계획은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그런 지문이 시험에 나온다고.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지구단위계획은 작성한 것이 되고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지구단위계획은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실시계획이 뭐라고? 사업계획서, 인가고시, 승낙고시. 사업계획 승낙했다고 고시만 딱 떨어지면 다른 법에서 받을 각종 허가신고, 협의승인, 면제 모두 한 것으로 본다. 왜? 인가권자가 그쪽 기관장과 협의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시행되는 실시계획 인가 신청할 때 인가 신청세 타 법에 의제되는 사항이 있으면 서류를 첨부해서 인가 신청한다. 인가권자가 그쪽 기관장과 협의한다. 협의가 끝나고 인가한다. 그래서 인가 고시가 있으면 다른 법의 각종 인허가 등 받은 거 본다. 협의 요청받은 기관장은 며칠 내에 받는다. 며칠? 20일. 그 부분 하나 수정할게요. 20일인데 법이 또 바뀌어가지고 어디냐 그러면 그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57페이지. 자, 이거 57페이지. 합격한다가 아니고 합격할 수 있다. 자, 이것만 알아도 합격한다가 아니고 분명히 합격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몇 페이지요? 53페이지. 53페이지 관행장과 협의. 자, 시작합시다. 몇 번 했어요, 몇 번? 57페이지. 57페이지. 원체 중요한 거니까 가지고 다니지 말했죠. 장롱 저 밑에 숨겨놓았죠. 지금 정도면 부드래. 지금 정도면 저렇게 봐요. 막내끈 잘 펴지지도 않네. 이게 자꾸 안 내려봤다는 얘기야. 빠빠한테 지금 좀 부들부들 해야지. 광역기본계획 관리계 며칠이요? 광역기본계획 관리계 30일. 입지기재 빨리 하라고 10일. 의제되는 사항은 싹 며칠입니다. 20일인데 건축법만 10월이다. 그렇게 했는데 도정법이 30일이에요. 30일 바뀌어가지고. 의제되는 사항 도정법이 20일이 아니고 도정법이 30일. 수정합시다. 도정법 30일. 자, 의제는 며칠이라고요? 20일. 도정법은 30일. 건축법은 10월. 걱정 말아요. 이제 매주 또 떠들어대니까. 광역기본계획 관리계 협의는 30일. 입지기재 빨리 하라고 10일. 의제되는 사항은 20일인데 도정법은 30일이고 건축법은 10월이다. 계속 반복합니다. 앞으로 5개월 동안 반복하니까 지금 몰라도 저절로 알게 돼요. 어쨌거나 한번 이거 수정은 좀 해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5페이지 가면, 유약지 85페이지 가면, 도지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인데, 시행 방식, 그럼 머릿속에서 하나, 둘, 셋. 첫 번째, 환지. 두 번째, 수용사용. 세 번째, 혼용인데, 환지, 그럼 머릿속에서 하나, 둘, 셋. 하나, 대지로서 효용정지. 둘, 토지의 교환분화. 셋, 지가가 높다. 길게 갈 것도 없어요. 대지로서 효용정진, 토지의 교환분화, 지가가 높다. 그러면 환지 방식하고 그 다음에 택지 집단적인 조성급. 포인트가 집단적인 조성급. 택지를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집단적으로 공급하려면 싹 뺏어와야지 토지 소유자한테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택지의 집단적인 조성과 집단적인 공급하려면 이것은 수용 사용 방식밖에 없다. 혼용 방식이면 분할 혼용, 미분 혼용.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분할 혼용 할 수 있다, 미분 혼용 할 수 있다. 그리고 맨 밑에 3번. 자, 분할 시행할 때는, 사업 시행적을 분할 시행할 때는 각 사업주에게 부담하는 기반의 설치 비용 등을 분명히 구분해서 실시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함장 쓰는 것이 아니고 지문 5개 최후로 나옵니다. 그게 나와야 지문 5개가 되거든요. 자, 여기는 수용사용이고 환지 방식이면 생각해봐요. 이렇게 도로가 기반시설입니까? 이렇게 도로 설치한다 그러면 이 도로 설치 비용이 이쪽은 수용 사용 쪽은 이것은 시행자가 부담해야 돼. 시행자가 부담. 근데 환지 방식 쪽은 이것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그럼 이게 딱 구분해야죠. 근데
정확하게 구분 안 해놓으면 이렇게 두리뭉실 일이 넘어간다. 전가시킨다 이런 얘기요. 뒤집어 쓴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구분해서 실식에 반영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함정 쓰는 것이 아니고 지문 5개 중에 그거 하나 나오니까 읽어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용 사용 방식인데 1번 토의 등의 수용 사용. 시행자는 더디버사에 필요한 토의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자, 수용 사용 그러면 생각나는 게 공치법. 공이 뭡니까? 공익사업이냐? 무슨 사업? 공익사업. 우리나라 수용은 무슨 사업을 수용한다? 공익사업. 공익사업에 뭘 배웠어 우리는? 도시계획 사업. 도시계획 사업은 하나의 도시를 만드니까 공익사업이다. 도시계획 사업 몇 개 있어요? 3개. 하나, 둘, 셋. 하나. 도시계획 시설사업. 둘. 도시개발 사업. 셋. 정비사업.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 사업하다 필요하면 수용생할 수 있다. 도시개발 사업하다 필요하면 수용생할 수 있다. 다음 주 가게 되면 정비 사업하다 필요하면 수용생할 수 있다. 당연하지 그래야 돼. 도시계획 사업은 무슨 사업이라고? 공익사업이니까. 도시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이고 도시계획 사업은 공익사업이니까 필요하면 수용생할 수 있습니다. 2번 중요하죠. 죽읍시다. 민간시행자. 민간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 면적 3분 이상 소유하고 총 수입을 도입한다. 포인트가 그겁니다. 민간시행자. 맨날 문제 나봤자 토지공사가 수용 사용 방식 하려면 면적 3분의 소유해야 된다. 틀렸다. 토지공사는 민간이 아니다. 민간시행자 수용권 남용 방지요. 민간시행자 수용권 남용 방지. 면적 3분의 소유하고 총 수입을 도입한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이거 27회입니까 8회입니까 이렇게 나왔죠. 토지 등의 수용 사용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도정법에 의한다. 그러고 나왔어요. 무슨 도정법이냐고 뭐가 나오지? 공치법이지. 수용 사용에 대한 일반법은 공치법. 두 번째 수용생활 토지의 세부 목록 고시를 물어본다. 사업 인정 고시 본다. 세부 목록 고시를 사업 인정 고시 본다. 국토계획법은 실시계획의 고시를 사업 인정 고시 본다. 도시개발법은 실시계획 고시가 아니고 세부 목록 고시를 사업 인정 고시로 본다. 중요죠. 그 다음에 재결 신청 기간, 보상금 결정 신청 기간이 공치법은 몇 년인데? 1년인데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정법, 주택법은 전부 다 사업 시행 기간 내. 따라서 재결 신청 기간은 공치법이란 예외, 특례가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토지 상환 채권입니다. 명칭이 토지 상환 채권이라고 꼭 토지만 그러면 안 돼요. 토지 건축물이에요.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한 채권. 명칭이 토지 건물 상환 채권이 아니고 명칭은 토지 상환 채권인데 토지만 주는 것이 아니고 토지나 건물. 한마디 현물로 준다 이 얘기입니다. 1번 시행자 조합을 제외. 수용 사용 방식에서 절대 조합 나오면 안 돼요. 조합이 종종 나오니까 속지 말고 좌우지간 수용 사용 방식에서는 조합이 나오면 안 된다. 조합은 절대 나오면 안 돼요.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면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해서 수용이면 뺏어오잖아요. 땅값을 줘야지. 뭐 줘야 되는데? 먼저 현금 줘야 되는데 자 소유자가 원하면 매수 대금의 일부 지급해서 토지나 건물로 상환하는 채권, 이게 토지상환 채권이요.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일단 민간 시행되는 금융기관은 지급 보증 받으라. 민간 뭡니까? 부도지 부도. 보증 그 말이 나왔다. 너 부도 민간 얘기니까. 그러니까 지방공사가 토지상환 채권 발행하려면 금융기관은 지급 보증 받으라. X. 지방공사는 민간이 아니고 공공이다. 그런 게 시험 문제요. 그 다음에 2번 토지상환 채권의 발행 규모는 건너뛰고 얼마 넘지 마라? 2분의 1. 맨날 2분의 1, 3분의 1, 3분의 2, 5분의 1 이렇게 맨날 나오니까 토지상환 채권의 발행 규모는 확 건너뛰어가지고 2분의 2 넘지 마라. 그 다음에 3번 자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하면 이걸 지정권자 승낙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정권자를 제외한 시행자가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하려면 지정권자 승인 받으라? 당연하지. 포인트가 지정권자 승인. 그 다음에 4번 기타. 첫 번째 이의자는 개발법은 누구? 지정권자. 토지상환 채권의 이의자는 지정권자. 이건 아니지. 모든 채권의 이의자는 누가 정한다고? 발행자. 현대가 회사채 발행하면 이의자를 몇 프로? 현대한테 물어봐라. 발행자가 정한다. 잊으면 안 돼요. 기재부 장관 국장 나오니까 잊으면 안 돼요. 모든 채권의 이의자는 발행자가 정한다.
채권은 기명, 무기명 물어보니까 기명. 양도 돼야 안 돼요? 돼요. 왜 물어봅니까? 주택법 가게 되면 주택상환사채, 기명, 무기명, 기명, 양도 돼요? 안 돼요. 주택법은 안 돼요. 주택법은 주택상환사채가 양도가 안 돼요. 그 양도하다 걸리면 3년 3천 처벌받아요. 근데 도시개발법 토지상환 채권은 기명이지만 양도가 돼요. 그러니까 자꾸 물어봐요. 양도 됩니다. 자, 니은. 토지상환 채권을 이전할 경우 취득자는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기재해 요청하고, 자, 채권을 샀어요. 내가 샀어요. 이 채권에는 소유자 이름하고 주소가 나온다고. 그러면 들고 발행회사 가게 되면 원부가 있으니까, 대회장이 있으니까 증권번호 10번, 그럼 10번 찾아가지고 내 주소 쓰고 내 성명을 써놔야 된다고. 그리고 누구한테 이거 내 거야 라고 말하려면 채권에도 주소 성명을 써야 된다고. 그래야 대항력을 갖는다고. 명의 변경은 원부에다 주소 성명을 쓰고, 대항을 하려면 채권에도 주소 성명을 쓴다. 그 채권을 질권 목적 그러면 담보 제공할 때 질권자 성명과 주소가 채권 원부에 기재되지 않으면 이거 내가 담보로 받은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훔쳐왔지 말할 수가 없다. 그것은 원부의 주소 성명을 써야 어쩐다? 대항력을 갖습니다. 이주대책입니다. 이주대책 시행자는 토지발사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게 이주대책 수입 시행하여야 한답니다. 하여야 한다. 이주대책 수입 시행하여야 한다.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 그러면 이택 그 다음에 생택 그 다음에 협택 나오죠. 이택, 생택, 협택. 이택, 이주자 택지, 생택은요, 생활대책용지, 협택 그러면 협의자 택지. 네, 이런 걸 알아야 되니까. 이택이 뭐라고? 이택이 이주자 택지, 생택은 이것은 생활대책용지입니다. 생활대책용지, 협택 우리가 협의자 택지거든요. 협의양도 택지, 협의자 택지. 이택은 뭐냐? 이택은 순수하게 집 가지고 거주한 자,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 집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 쫓겨나잖아요. 그러면 그 집 뺏어갈 때 돈 줘야 안 줘? 주지. 그리고 어쩐다고? 집 마련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데, 그것은 뭘 주냐? 아파트 줄까요? 땅 줄까요? 그러면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싸게 준다고. 싸게. 일반인들이 분양 보통 한 70% 생각하면 될까요? 일반인들이 분양받은 것보다 훨씬 싸게 아파트 줄 수도 있고 뭐 줄 수도 있고 점포 겸용 택지 줄 수도 있고 뭘 줄 수도 있고 주거 전용 택지 그때마다 달라요. 두 번째, 생활대책용지는 여기 도시개발 사업하는데 거기서 뭐하고 살았어요? 큰 거 2마리, 중간 거 10마리, 작은 거 100마리, 날개 1000마리, 벌통 10통. 그런 거 하고 살았으면 나는 뭐예요? 농업인. 뭐하고 살았다고? 농사 짓고 살았다고. 근데 신도시 만들면은 벌통이 없죠. 안 되죠. 그러니까 어쩐다고? 내 생계가 막막해, 생계가. 그래서 생활대책용지를 뭐 주냐 그러면 상가에 상가 딱지. 상가를 건축할 수 있는 땅 사는 권리. 5평, 6평, 7평 살 수 있는 권리. 그래서 200명 모여가지고 50명 모여가지고 이건 개인한테 안 주고 조합한테 모여가지고 조합을 만들어 오라 어쩔 테니까 줄 테니까. 그러면 우리가 50명이 모여서 조합 만들어가지고 200평, 500평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 500평 받으려면 전부 다 이게 5평짜리 딱지다. 그럼 몇 명? 100명이 뭐 100명이. 100명이 모여서 조합 만들어가지고 500평 땅 받아온다고. 거기다 상업용 건물을 짓는다고. 장사를 하든가 팔아먹든가 네 알아서 할 일이다. 시행자는 어쩐다? 나는 나한테 분명히 뭐 해줬다? 네. 생업 대책을 만들어 줬다는 얘기요. 협의자 택지는 땅을 갖다 이것은 그냥 이것은 주로 주는 게 이것은 주거 전용도 되고 주유소도 되고 종교용지 각종 이런 게 나오는데 그 넘기는 거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집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생계한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게 협의자 택지라고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 하냐 그러면 합격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합격하고 난 다음에
남원주 역세권도 나오죠. 그리고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가지고 우리가 합격하고 난 다음에 기업도시는 이런 거 없을 것 같아요. 혁신도시 없을 것이고 기업도시는 그래도 좀 다시 나올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저기 뭐 태장동 신도시 나오고 그리고 뭡니까 남원주 역세권 이런 데 가서 보면 자 오픈 딱 했는데 어이 김 소장 우리가 떡 돌리면서 다 사장님 공동님 잡지도 좀 봐주세요. 일일이 다 돌려놓고 난 상태에서 딱 명함 보고 그쪽 손님이 사장님 딱 해가지고 어이 김 소장 거기 이택 있나? 이택이 뭐예요? 생택 있나? 생택이 뭐예요? 그러면 거기서 하겠냐고 어쩐다고. 응, 거기서 뭐라 해. 앞으로 떡 가지고 오지 마. 떡 가지고 오지 마. 내가 말할 테니까. 왜? 아니 너무 모르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아직 고민하다가 지금 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올해 시험 문제가 좀 더 어려워요. 작년보다는 인원 조절한다니까 좀 더 어렵고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은 합격만 하면 다 될 것 같지만 다 될 것 같죠? 합격하고 난 다음에 부서진 법 얘 기다리고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 있거든요. 윙 만들어서 무료로 한다 이런 거 있거든요. 반값한테 별 희한한 것들이 많아. 그것들을 어떻게 이길 거냐고 어떻게 이기고 할까요? 지금 부산에서 이제 남자분들이 50 중후반 가게 되면 T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여자들은 50 중후 절대 안 넘어가니까 남자들은 이제 50 중후가 되면 앞으로 100세까지 어떻게 살까? 여자들이야 남자들이 벌어다 주고 먹고 살면 되고 그럼 남자가 고민스럽지 어떻게 먹고 살까? 해가지고 정년 퇴임되니까 전부 다 학원 나가서 공부해가지고 2년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합격했단 말입니다. 부산에서. 그분은 정년 퇴직이거든요. 공기업에 있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2년 해가지고 그것은 눈이 침침하니까 안 돼요. 책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년 한 거예요. 2년. 합격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 돈 가지고 차리자니 불안한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1순위 누구라고? 군인. 2순위 누구라고? 경찰. 3순위 누구라고? 공무원. 그 얘기 안 했나요? 사기꾼이 바라보고 있다니까. 나오면 퇴직금 빼먹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니까. 퇴직하기만 딱 지금 1년 남았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퇴직금 한 5억 나오겠네? 이거 어떻게 빼먹을까 기다리고 있다고. 1순위가 누구라고? 군인이라니까. 2순위가 경찰이니까. 3순위 공직이라니까. 그분들만 기다리고 있다니까 지금 나오면 빼먹으려고. 그것도 이제 좀 급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돈 들고 나가서 하긴 해야 되겠는데 개업해야 되는데 불안하잖아요 이거. 그래서 어쩐다고? 안 되겠다. 내가 몇 달을 배워보고 해야 되겠다. 배워보려고 가서 내 명함 파일 있어서 명함 파가지고 중개사무소 사장님 나 일 좀 하고 싶은데요. 아 됐습니다. 우리 인원 많거든요. 하고 싶은데요. 아 됐습니다. 왜요? 연세가 많으니까 안 받아줘. 배우고 싶다는데 안 받아줘. 왜 그러냐 그러면 배우고 싶으면 제가 직접 경험자 이사님하고 저 가는데 띠동갑이 나니까 이사님 이거 해야 됩니다. 아이 교수님 안 돼요. 나이로 눌러버려 나이로. 근데 그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이 취업이 안 돼요. 대구에서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돌아다니는데 다 안 받아주는데 어디 딱 가니까는 진짜요? 그 사장이 확인합니다. 확인해보세요. 전화 딱 해서 교수님 우리 부경호 모임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연세 드신 분인데 그분이 있는데요. 진짜 맞는데요? 그럼 일하서 이게 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우리 지금 여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는 50대 이후부터 어떻게 경력을 쌓아가지고 소공으로 가든 개공으로 가든 할 것인가. 이것은 이제 여자분들 피부관리 잘했으면 50대 못했으면 45부터 남자분들 55 이후가 되면 자 경력을 쌓아야지. 그래도 그냥 가서 차릴 수는 없잖아요. 몇 달 안을 망해요 그거 차리게 되면은. 어떻게 경력을 쌓아가지고 소공이든 경력이 있다 그러면 소공 받아줘요. 경력이 없으니까 안 받을지. 어떻게 해서 소공이나 개공으로 들어갈까요? 이걸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분들을 그 다음 합격은 했는데 그 다음 대책을 누가 만들어줄까요? 에 대해서 원장님이 답을 줘야 안 돼요? 원장님 답 준대 안 준대요? 네? 준대요? 그래서 제가
11월 둘째 주입니다. 둘째 주 주말에 1박 2일로 가가지고 이제 그 전에까지 했던 걸 제가 스타일을 바꿨어요. 그 전에 했던 걸 이렇게 해봤자 되지도 않겠다 해가지고 1박 2일로 해가지고 1박 2일 주말 1박 2일로 가는데 대부분 우리는 충북 괴산 갔습니다. 괴산 500명 600명 모이거든요. 여기서 뭐를 하냐 그러면 아예 창업 설명회를 할 거예요. 창업 설명해가지고 자 창업을 하려면 내가 뭔가 오픈하려면 알아야 오픈하지. 알기 위해서 뭐 해야지? 경력을 쌓아야지. 경력을 어떻게 쌓을까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지금 봐요. 이렇게 지금 막내 같은 애들은 뭐 10년 깨져도 또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몇 살이죠? 24살. 10년 깨져도 34인데 그때부터 시작이 안 늦어요. 20년 깨져도 안 늦어 이런 친구들은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이것저것 해보는 것이고 연세가 있는 분들은 이때 와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강의실에 있는 우리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전국에 있는 동강 듣는 분들 그분들이 문제예요. 그분들이 동강 듣는 사람들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이 해도 주변이 없으니까 취업은 못해요. 개업은 못해요. 그게 불안한 거야. 그래서 아예 창업 설명회를 이때 할 테니까 1박 2일로 할 테니까 11월 둘째 주 주말이면 10일, 11일인가요? 10일, 11일? 아마 이때면 될 텐데 이때 가서 아예 일을 이렇게 한다. 경력을 쌓기 위해서 어차피 안 받아주는 거 안 받아주면 제가 받으면 되죠? 경력 쌓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현재 경력이 풍부한 소장들 데려다 교육을 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5명, 10명 해가지고 원주 사람은 절대 원주에서는 안 돼요. 다른 데 보내가지고 원주하고 비슷한 성격 다른 데 보내가지고 보통 2달에서 6개월 정도 거기서 실제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이사 가야 돼, 이사. 그 기간 동안. 실제로 이사 가가지고 이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어디 가서 나도 경력이 있다고 몇 년? 3년. 몰라요, 그것은. 내가 증 따기 전에 2년 반 했고요. 증 따고 6개월이었어요. 모를 거 아니에요, 했다는데. 근데 말은 이런 데 가서 배우면 이걸 다 알려주면서 하는 거니까. 제가 누구에게 했더니 너기 어떻게 알았냐? 어깨 너머로 배웠다는 것이 아니고 한 친구가 등판 너머로 그래가지고 나 그런 말은 처음 들었는데 어떻게 넌 등판 너머로 배웠냐? 남들은 어깨 너머로 배웠다는데 그 사람이 등판이 좀 얇은 모양이다. 누가 등판 너머로 배워요. 야, 그 등판 너머로 배워서 언제 다 배우냐? 안 돼 해가지고 이런 교육을 가게 되면 아침에 1시간 동안 교육시켜요, 교육. 자, 준비됐죠? 됐죠? 자, 전부 다 나오세요 해가지고 전부 다 오늘은 아파트 타기입니다. 아파트 타기. 거짓말, 아파트 타기 해가지고 15층 올라가, 2층 올라가. 지금부터 붙이기요. 현관 입구에다 붙이는 거. 아파트 5개만 타면 다리통이 이렇게 해져가지고 운동이 따로 필요 없답니다. 그러니까 일단 몸 건강해지고 혼자 하면 쪽팔려. 동시에 다 하면 안 쪽팔려. 자, 오늘은 상가 가서 명함 받아오기. 전부 다 상가 들어가서 명함 받아오기. 어디 가게 되면 됐어, 재수없게. 나보고 파란 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디 가면 고마워요. 팔려고 싶은데 나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됐어, 재수없어. 나 네 집 안 가면 돼. 너 재수없어. 나도 안 가는 거야. 고마운 집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명함 받아오기. 이거를 갖다가 이 정도 하게 되면 이 정도 하면은요 다른 데 3년만큼 해요. 그렇게 싸워가지고 개업을 하든가 창업을 하든가 그런 과정을 해야 된다고요. 이걸 갖다 이제 대대적으로 아예 신문 광고 내가지고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원주 와가지고 원주 와서 2주 배우고 여러분 모르지만 거기 봄에 저 있는데 찾아온 사람들 봤습니까? 못 봤나요? 몇 명이 찾아왔는데 제주도에서 오고 원주와도 배우고 간 애들 제주에서도 오고 지금 평택에도 가 있고 대전도 가 있고 파주 가 있고 그 다음 인천도 오고 그 친구들이 여기 용석이 있잖아요. 용석이 김용석 알죠? 관악가 다 키 크고 나와서 얘기한 사람 있잖아요. 용석이 사무실 와가지고 2주 3주 배우고 가가지고 한 사람은 파주 갔는데 파주 가서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교수님 저 벌써 20개 썼어요. 20개 완전 적성에 맞는 모양이에요. 자기는 이 공부 왜 했는가 그러면 자기는 수학선생이니까 나는 내가 무슨 중개업 하겠냐 뭐 하려고 강의하려고 이 공부를 했대요. 강의하려고. 원래 강의가 목적이니까 여자분이거든요. 여자분. 나 다시 배워서 강의해야지 무슨 과목이 맞을까 해가지고 3달 죽어라 하니까 합격했대요. 그러니까 제가 너 어디 가서 그 말 하지 마. 재수 없으니까. 남들은 3년도 안 돼. 무슨 3달만 합격했다는 3달만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각오가 다른 거예요. 교수님 제가 이거 강의하다가 돈 좀 모아가지고 다른 사업한다고 깝치다가 4년 동안 다 들어먹고
남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남는 재산이라는 거는 강의할 수 있는데 강의를 받거든요. 무슨 강의를 할까? 이제 지금 와서 나이가 많아요. 저하고 거의 비슷해요. 제가 어제 29이거든요. 비슷한데 이제 강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 이제 학원가 들어가기 또 힘들고 그래서 보니까 차라리 중개사가 성이니까 되겠다. 내가 말은 잘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 강의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죽을지 살지 모르겠더니 됐더라고. 이분 하는 말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걸 갖다가 중개를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자기가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할 때 와봤더니 뭐 하는가. 거기 가서 보고 이런 교육 해준다니까 우리가 한 달 교육은 서울서 하거든요. 한 달 교육은. 이 교육을 와서 듣고 너 그럼 어디 가서 배우라고 그러니까 어디로 갈래? 자기 혼자서 여자인데 여자 몸인데 여기에서 방어도 놓고 2주인가 3주 있었대요. 그리고 영석이 따라다니며 배운 거. 이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난 집이 파주니까 파주가 차려가지고 교수님 한 달 안 되는 제가 벌써 20개 썼어요. 완전 저 적성이 맞는 모양이에요. 안 맞는 줄 알고 강의하랬더니 넌 강의하지 말고 2년 뒤에 학원 좀 소개시켜줘요. 뭐 하게? 강의 한 과목 하게. 무슨 과목 할까? 너 공법 할래? 공법은 싫어요. 뭐 할 건데? 중개 실무할래?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학원을 소개시켜주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강의하지 말고 어저께 있으면 공인중개사는 지금 50대 밑으로 40 중반 밑으로 없거든요. 선생 중에. 우리 막내가 누구예요? 구선생. 고갑성. 고갑성이 막내, 우리 학원 막내인데 거기가 몇십니까? 어린 나이가 41이요. 그러니까 우리 모이면 얘가 쫄병이 쫄병. 막내가 몇이라고 51 이렇게 됐는데 거기는 전부 다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밑으로가 안 들어와요. 선생 자체가. 안 들어다 보니까 60 넘어서 60 정년으로 60 넘어서 60 넘으면 이제 강의하기 힘들잖아요. 힘든 게 뭐냐? 이거는 실력은 되는데 법 개정되는 거 보기가 싫어요. 귀찮아가지고. 글자 잘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개정되는 거 안 보고 자꾸 옛날 것만 계속 강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교수님 개정되는데 왜 안 해주냐고. 그래서 불만이 되니까 아이고 나 강의 안 하겠다 하면 나가버린다고. 그랬는데 학원이 생기다 보니까 선생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제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갔던 분들이 다시 와요. 다시. 교수님 이래서 아니 나 강의 그만 3년 됐는데 없으니까 좀 그래도 하세요. 아니 3년 다 잊어먹었다니까? 그래도 하세요. 그럼 또 해요. 옛날 얘기 또 해요. 옛날 얘기. 그런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데 들어오기 힘드니까 들어오지 말고 차라리 네가 주택을 하든 상가를 하든 땅을 하든 공장을 하든 하나만 전문 분야를 만들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해. 이건 내가 얼마든지 소개를 해줄 때 소개를.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이런 친구도 있다고. 그러니까 배워서 나가야 돼. 배워서. 대충 한 얘기가 아니고. 여기 있는 여러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준비해놓은 학원은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앞에 있는 사람은 이런 거를 좋아해요. 여러분 학원 선택 진짜 잘했어요. 지금 학원 선택 못하고 옆에서 당하고 있는 사람도 빨리빨리 이리 오래 이쪽으로. 야 너네는 사후 관리 되냐? 사후 관리 안 되잖아. 우리는 사후 관리 다 된다고. 개업할 때 뭐 준비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 준비 다 해놨다고 그거. 전국망이 다 전국망. 어저께 했으면 울릉도도 있냐고 울릉도도. 울릉도에 아는 사람이 있을 거야. 꿈에 생각해봤는데 교수님 저 울릉도에 오픈해서 이러고 연락 오니까 참 대단하다고 모임 울릉도까지 갔네 그러면. 제주도는 한 20명 있습니다. 원주는 제가 지금 원주는 12회 때 한번 했죠. 강의를. 19회 때 한번 18회 때 한번 했죠. 그러니까 그 2번 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3년째 하고 있죠. 평창에 땅 보러 갔더니 얘기했나요? 한 분이 저를 딱 보더만 어서 많이 본 분인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분 중개사 자격증 있나? 연세가 많으니까 대부분 없는 만큼 땅하는 분들은 자격증 있나? 그래서 제가 저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소리도 똑같네? 그래가지고 저 압니까? 그랬더니 전 처음 보는데 청바지 갔거든요. 그분은 얘가 건설사에 근무합니까? 아니요. 원주 삽니까? 아니요. 어라? 그럼 나하고 만날 일 없는데 사장님 저랑 비슷한 뭐 본 모양이네요. 전 속으로 이분 찡 있는 모양이다. 땅 보러 가는 거예요. 땅 보러 가는데 그 다음부터 이분이 임장관 30분 동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가는 손님들 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해가지고 손님을 자기 마음에 내가 그 손님 마음에 들고 다 해놔야 되거든요. 해놔야 되는데 아무래도 운전만 열심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서 봤냐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물건이 딱 보니까 경사가 너무 싫어 이 땅 안 돼요. 두 번째 딱 갔더니 생각났다 교수님 공포 교수님 이러는 거예요. 이대형에서 저 어떻게 압니까? 알죠. 어떻게 아세요?
제가 12회 때 원주에서 공부했어요. 저 그때 야간반이었어요. 그분이 있더라고. 평창에 갔는데 평창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평창에 지금 옛날에 신문기자 한 분이 평창에다 지금 평택 갔거든요. 평택. 그분 좀 잘하고 있거든요. 평창은 너무 작다 해가지고 평택 가 있는데 그래서 딱히 물건을 줄살이 넣었었는데 앞으로 평창 거는 사장님 좀 맡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놓고 왔다고. 가다 보면 웬만큼은 다 알아요. 결론은 학원 선택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4번 선수금 보면 선수금입니다. 선수금. 돈 미리 받아 쓰는 게 선수금입니다. 돈 미리 받아 쓰는 거.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무슨 방식 하냐 그러면 이게 수용, 사용 방식이면 먼저 뭐 하고 보상하고 돈은 언제 나와요? 공사 끝나고 이거죠?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토지를 뭐 해야? 땅을 팔아야 공급해야 돈 나오지. 그럼 공사 기간 동안 들어간 돈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얘기요. 그래서 이 땅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쓰고자 하는 돈을 좀 미리미리 받았으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게 선수금인데 시행되는 토지개발 사업으로 조성토지든가 토지개발 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 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고 싶은 사람, 조성되지 않는 땅 원형지 공급받고 싶은 사람 돈 내가 미리 받아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정권자 승인받으면 미리 받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옆에 보게 되면 옆에 좀 주의합시다. 자주 나오지 않죠. 혹시나 돈을 받아 쓰려면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추고 받았어야지. 공공시행자다 그러면 공공시행자는 10% 이상 최소 10% 이상 소유권 확보할 거. 민간시행자다. 민간시행자 1번 싹 봐봐요. 소유권 확보하고 저당권 말소할 거 일단은 등기 등본 깨끗하게 해놓고 이런 얘기요. 등본 깨끗하게 해놓고 두 번째 공사 진척률이 10% 이상이 됐을 것. 그때부터 돈 받아 쓸 수 있다 얘기입니다. 공공시행자는 땅 얼마? 10% 이상 소유권 확보. 민간시행자는 100% 확보하고 공사 진행이 10% 됐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원형지 공급개발인데 원형지 그러면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땅이 원형지입니다.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땅이 원형지. 원형지 그러면 생각나는 누구요? S 생각해야 돼요. S대. 자,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원형지 공급 개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볼격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다. 원형지는 싸게 주는 거예요? 비싸게 주는 거예요? 싸게. 자, 이제 한 장 공부 읽었나 안 읽었나 질문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싸게? 원형지 싸게죠? 비싸게죠? 싸게. 얼마나 싸게? 두 글자로. 뭐라고요? 형도가 말했는데? 막내겠나? 두 글자로 뭐 해야죠. 원형지 공급가를 뭘 한다? 한 명도 안 듣고네. 뭔 배짱? 그럼 저거 떼버려야지, 저거. 안 될 거면. 어저께서 무전하게 저 들어야 된다니까. 감기. 방금 누군가 감기 했는데. 누가 했어요, 감기? 말한 것 같았는데. 감기 해야죠. 감기가 뭡니까, 감기가? 뭐요? 감정가. 기반시설 공사비. 감기. 그러니까 싸다, 비싸다? 완전 싸다, 완전 싸다. 완전 싸니까 원형지 받으면 완전 특혜지. 그러니까 누구한테 주겠냐고 뻔하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빠른 자기네들이지. 그래서 1번, 2번, 3번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4번 국가지자체, 복합개발서, 공무에 선정된 자. 5번 원형지를 학교, 공장, 학교 그러면 S대, 공장, S회사, 학교용지 공장 부지로 직접 사는 자. 그러니까 세종이라는 이 도시 만들기 위해서 삼성 보내려고 서울대 보내려고 만든 게 원형지도 아니었습니까? 결국 실패했지만. 그래서 학교용지, 공장 용지로 쓰는 자도 원형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정리하게 되면 지정권자 승인받아 합니다. 원형지 면적은 전체 면적 얼마요? 3분의 1. 그 두 가지. 그 다음에 조건부 승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디가 만든다? 농지법. 농지보존 부담금 납입 조건 허가할 수 없다. 나머지는 전부 다 조건부 허가, 인가, 승인 무조건 된다. 조건부 승인할 수 있다. 3번 원형지 전매제한 중요하죠. 잘 나오니까. 이게 답으로 잘 나오니까. 원형지가 원체 싸니까 중간에 되팔면 엄청난 양도 생기니까 10년 범위 내에서 대리인이 정하는 기간 동안은 팔지 마라. 대리인이 정하는 기간은 몇 년이냐? 둘 중에 빨리 끝난 때. 그래서 공사 완료 공고하고 5년, 공급계약 체결하고 10년, 빨리 끝난 때.
그 말은 빨리 팔고 싶으면 빨리 받아서 공사를 빨리 끝내면 된다고. 빨리 끝내고 몇 년? 5년 지나면 판다고. 아니면 계속 들고 있다가 10년 뒤에 팔든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5년, 공사를 공고 5년, 공고 저거 10년, 빨리 끝나면 팔 수가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밑에입니다. 밑에. 이제 5년, 10년 암기했어요. 밑에. 우리는 그냥 판다. 기간 필요가 없다. 첫 번째, 국가지자체. 두 번째, 국가지자체는 많이 써먹었는데 니은이 안 나왔어요. 니은. 두 번째 갑시다. 지정권자 승인받으면. 지정권자 승인받으면 전매제한 적용 않고 기간 내에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권자가 승인하는 사유가 뭐가 있는가 딱 넘겨보면 승인 사유에는 이주용 주택용지, 공공시설, 문화시설, 기반시설 용지, 임대용지, 기타 등등 있는데 그런 거 알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거 알려고 하지 말아요. 그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뭡니까? 복지 공공이에요. 복지 공공. 그쪽으로 갈 때는 전매제하는데 포인트는 지정권자 승인이라고. 그러면 그냥 지정권 승인이 아니고 자 임대주택 용지로 공급받은 자로서 지정권자 승인받으면 10년 이내에 팔 수 있다. 오. 그럼 포인트는 임대주택 용지가 아니고 지정권자 승인받으면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국가지자체는 기간 내에 판다. 또 지정권자 승인받으면 기간 내에 판다. 그 다음에 4번, 5번은 스스로 읽어요. 안 중요하니까 그건 안 읽어도 시험장 가서 처음 나와도 그 정도는 상식으로 풀어야 되고 6번입니다. 6번. 원형지 공급 방법인데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뭡니까? 수의계약. 중요죠. 중요. 수의계약. 수의계약. 자기네들이니까 수의계약. 근데 SS까지 수의계약하면 무슨 게이트 무슨 게이트 또 비리 난리 나죠. 그래서 학교용지 공장용지 뭐라 돼?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하되 2회에서 입찰되면 다시 수의계약. 없잖아요. 아무도 안 받겠다는데. 원형지 공급계약은 뭐라 한다? 수의계약. SS 뭐라? 경쟁 입찰. 2회에서 유찰. 그러면 수의계약. 그 다음에 원형지 공급가액은 감정가격을 한다. 이런 게 시험 문제라고. 감정가격이 아니라고. 감정가 플러스 기반소 공제합니까? 감기 그래야지. 감기. 감정가에다 기반소 공사비를 합한 금액으로 협의합니다. 협의. 감기. 그 다음 이제 조성토지 공급계획인데 1번. 지정권자를 제외한 시행되는 이제 수용사용 방식이 끝났어요. 조성토지 공급할 때는 바로 자기가 하는 거예요. 지정권자한테. 자. 사업 승낙을 지정했으니까 공사 끝났으니까 이렇게 공급하겠습니다. 계획서는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2번 시행되는 조성토지를 실시계획 뭐예요?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보면 이건 학교용지, 공용용지, 주차용지, 무슨 용 사업계획 다 찍혀있다고. 그 내용 그대로만 공부하라고. 주차장용지는 이건 주차장용지 공급합니다. 살 사람 경쟁 입찰만 들어온다고 이런 식으로. 이 경우 시행되는 국계법 따른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에서 필요하면 공급 대상자 자격 제한하든가 공급 조건을 불안했다. 기반시설 원활한 설치에서 필요하면 공급 대상자 자격을 제한할 수도 있고 조건도 붙일 수가 있고 좀 막자 이런 얘기죠. 공급 방법입니다. 조성토지 공급 뭐랍니까? 경쟁 입찰입니다. 경쟁 입찰. 앞전에 우리 지금 여기 혁신 기업이 난리 나가지고 몇 대 1? 19,000대. 뭐가? 점포 겸용. 19,000대. 그게 뭐라고요? 추첨 뽑기. 그래서 그게 난리 나고 피가 어마어마하게 붙잖아요. 그때 딱 추첨하고 2시간 되니까 밴드에 떴어요. 얼마? 2억 해가지고. 밴드에. 저도 원두 밴드인데 바로 뜨더라고. 피 2억 줬는데 누구 팔 사람 있습니까? 이게 바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전부 다 뭐로 갔냐? 지금은 이제 그게 경쟁 입찰로 바꿔버렸어요. 점포 겸용은 너무나 이게 문제 투기가 너무 많다 해가지고 아예 지금 점포 경험을 갖다 추첨했는데 지금은 경쟁 입찰로 아예 바꿔놨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더라 이런 얘기고 넘어갑시다. 경쟁 입찰. 경쟁 입찰은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고 두 번째 추첨 방식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대원칙은 뭐라고요? 경쟁 입찰로 하는 게 원칙인데 뭐도 있다? 추첨도 있고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이 이렇게 많아서 해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추첨. 추첨 뭡니까? 공주단추지. 공주단추. 익숙해야지. 이게 발음이 익숙해야지. 뭐야? 이러면 안 돼요. 공이 뭡니까? 공이 공장, 용지, 또 공공, 택지. 잘 봐요. 공공, 용지 세 가지가 있다고. 그 중에 이 공공용지는 아니라고. 공장, 용지. 공공, 택지.
공공용지는 수의계약의 1번이 공공용지, 공공용지. 공공용지는 아니요. 공주, 단추, 공장, 또 공공택지. 공공용지는 아니다. 주가 뭡니까? 주. 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용지, 임대주택용지 포함한다. 단 330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추천 방식이다. 공주, 단추. 암기해야 돼. 공주, 단추. 나머지는 싹 뭐라고요? 수의계약. 나머지 싸그리 수의계약. 그 다음에 3번 이제 조성토지 가격평가인데, 조성토지 가격평가는 감평업자 평가한 금액입니다. 지금 무슨 방식? 수용, 사용 방식, 조성토지 가격평가는 감평업자 평가한 감정가격을 한다. 그때 감정가격은 뭐다? 산술평균가격이다. 산술평균가격. 산술평균가격이 뭐라고요? n분의 1. 네 번째, 학교 용지 등 공급인데, 시행자는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시설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 등과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공급할 때는, 그래서는 감평업자가 평가한 가격 이하로,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게 학교 용지, 폐기물, 이건 공공. 그 다음에 이주단지 이런 것은 복지. 그래서 공공이나 사회복지, 공공이나 복지 용지는 싸게 준다. 싸게. 얼마가 싸냐 묻게 되면 감정가 이하. 기억해야 돼요. 공공이나 복지용지 싸게 준다. 얼마가 싸냐 그러면 감정가 이하다. 감정가 이하. 그렇게 말고 해서 문제 다 풀어요. 그렇게 알고 거기에다 이제 기출문제를 대입을 하면 문제를 대입하면 문제가 풀린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용, 사용 끝나고요. 환지 갑니다. 환지. 잠시 쉬고 환지 합시다.